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빙그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빙그레 하면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빼놓을 수도 없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던 투게더라는 그 큰 통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그 우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었다는데 어렸을 때 참 많이 퍼먹었었죠. 그런 그 아이스크림류를 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바나나 우유도 인기가 있죠. 하지만 이제 냉장식품보다는 냉동식품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이 팔리고 있고, 특히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이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의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실적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년 1,000억 원씩 매출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죠. 2년, 3년, 4년,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1조 1,000억대였지만 이제 매출액이 재작년에 1조 2천억대, 그 작년에는 1조 3천억대로 늘었는데, 이렇게 1,000억씩 늘어나는 부분에 아이스크림이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도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부분도 아주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94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면 작년에는 1122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당기순이익 862억, 역대급이라는 그 말이 나올 만큼 대단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빙그레 실적 추이를 보시면 매출 외형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그 코로나 시기에 삐걱한 부분이 있지만 이랬다가 2023년에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냉동식품 중에 메로나 같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2개국에 판매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그 K 컨텐츠가 유행을 하면서 K 먹거리도 함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한국 과자, 또 한국 아이스크림 등도 이 K 컨텐츠 속에서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한국 음식이 맛있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K 먹거리가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해외 웬만한 도시들 가면 이제 대도시에는 한국 식당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빙그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규모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그 매년 늘고 있는 부분 중에 냉동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냉장고가 보급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 주변에서 이런 냉동식품들, 아이스크림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이상 고온 현상도 이런 아이스크림 소비를 촉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빙그레는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판다라는 말씀처럼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빙그레는 꾸준히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팔 수 없는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주가 추이만 보셔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는 김호연 회장이 갖고 있고,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 요번에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장남도 이제 나이가 41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김동완 사장이 이제 승진을 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왜냐면 김호연 회장이 30년이 넘게 이 빙그레를 창업을 해서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세 경영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 김호연 회장이 그 김동완 사장에게 주식 증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지금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죠. 왜냐면 그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 빙그레의 지난 10여 년 동안의 주가 등락을, 지난 2년 동안의 주가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여름에 하락하고 겨울에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좀 안 맞죠. 예전 같았으면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
빙그레의 주가가 거의 뭐 박스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겨울에 주식을 사서 여름에 팔면 6개월 사이에 한 따블 먹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여름과 겨울의 주가 격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외형도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코로나 시기에 잠깐 삐걱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빙그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성장주의 모습을 해주고 있죠. 이게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이 상품들이 판매되면서 매출 외형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이 장남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그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빙그레의 지난 2023년 실적 균율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87,5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주가 반영을 위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올 여름 뭐 8월 달이나 그 전이면 한 7월 정도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이 가격 인상을, 특히나 이제 그 우유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재료비의 인상에 따라 이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빙그레도 그렇고 식품 가격들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그레가 올여름에 가격을 인상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빙그레에 지금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다는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특히 재벌 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이 승계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다고 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호재보다는 악재를 많이 공시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주가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주식 증여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증여한 시점 이전 2달, 이후 2달 이 사이에 말 그대로 좀 낮은 주가로 그러니까 증여세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오너일가의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올 여름쯤 지나고 나면 주가가 한번 흘러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주식을 사서 그 차익을 단기간에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빙그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지금은 사서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계획일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주가 가격 조정을 받고 흘러내려서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계절성을 이용한 매매 기법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경영권 승계 이슈가 발생하면 모든 다른 그런 호재나 악재를 다 제외하고 이 경영권 승계 이슈가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경영 특성상 오너 일가가 경영권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오너 일가를 위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경영권 승계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 오너 일가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경영권 승계를 안전하게 지금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갈 때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